네, 한 주간 여론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이은영 휴먼에대 도수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배 소장님, 윤석열 예. 대통령 지지율이 갤럽에서는 소폭 하락했고 NBS에서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 지지율 흐름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아주 결정적인 변화 요인이 있는 건 아니고 그래도 MBS 4개 여론조사 기관의 이 결과에서 올라갔다는 것은 전당대회에 효과가 있었다. 그래도 결집되는 컨벤션 효과가 있거든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지지층들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지지 기반인 대륙주, 대구 경북 또 60대 또 주부층에서 지지율이 조금 올라가면서 올라가는 현상 또 올라가지 않은 한국갤럽 조사 결과도 있으니까요. 본격적인 반등세일지 아니면 계속 박스권이 유지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은영 소장님, 갤럽 조사를 보면 긍정평가 이후로 외교가 올랐던데요. 지금 일본 사두광산이 유네스코 유산에 등재됐고 네. 또 파리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북한으로 잘못 불리는 사고가 있었는데 이 향후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지금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사안 때문에 이제 외교를 국민들이 많이 응답자들이 많이 선택했다고 보기는 조금 이제 연관관계가 약하고요. 다만 그 우리 이제 국민들이 대통령의 활동을 봤을 때 내치보다는 외치에 더 많은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이제 부정평가가 높고 부정평가 안에서도 또 그 김건희 여사 문제가 지금 2위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봤을 때 내치를 잘 못하니까 대통령이 잘하는 그 이유를 외교 부분에서 찾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좀 볼 수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 소장님, 앞서 예. 본 대로 여전히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 부정평가 원인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향후 윤 대통령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그렇죠. 어떤 이슈라는 것은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부정적인 경우들이 많다. 또 하나는 이것이 완전히 일단락됐을 때 지지율에는 그것을 벗어나서 돌파구가 되면서 반등하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결국 지금 부정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것이 중도층, 또 여성, 또 2030 MZ세대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적어도 아직까지는 일단락이 안 되고 있다. 완전히 일단락이 되기는 완전이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일단락됐을 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장님, 정당 지지율을 보면 갤럽과 NBS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서는 모습인데요. 이게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컨벤션 효과가 영향을 준 건가요? 상당히 이제 그 컨벤션 효과가 이제 그 행사 자체 이벤트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도 있지만 특히 이제 그 지금은 경선에서 여론조사를 굉장히 이제 많이 하거든요. 이 국민조사도 반영하고 또 이 그 뭐 최고위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득표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관심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생기는 또 컨벤션 효과가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전화를 대기하는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지지율이 좀 같이 반등한 그런 흐름을 보이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 그 국민의힘 경선은 내용적인, 질적인 내용이 완전히 좀 달라요. 차기 후계 구조를 당원들이 직접 선출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고 이러한 흐름이 영남권에서 결국에는 많은 득표율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 민주당의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와는 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흐름이 이어졌기 때문에 지지율이 더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종찬 소장님, 예. 미디어 토마토 조사 결과 이재명의 민주당이 한동훈의 국민의힘보다 더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하는데 이 같은 조사 결과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일단 뭐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큰 차이는 아닙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에 대한 기대감이 46.6% 그리고 한동훈의 국민의힘에 대한 기대감이 43.1%이기 때문에 불과 뭐 3.5%포인트밖에 차이가 아닙니다. 오차 범위 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아니다고 볼 수 있는데 굳이 좀 더 정밀 분석을 해보자면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의 기울기가 기울어지는 변곡점은 중도층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또 하나는 우리가 미래 기대감을 볼 때는 결집도인데 지금 이재명 전 대표의 경우에는 당대표 가능성이 높고 결집도가 똘똘 뭉쳐져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한동훈 대표의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또 당 내부에서 친한과 친윤의 이런 대립구조 이 부분 때문에 조금 이재명 대표보다는 차이가 나는데 아직까지는 아주 큰 차이가 아니고 본격적인 두 사람의 대결에서 이재명 대 한동훈, 한동훈 대 이재명 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중도층 중원 싸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은영 수사님, 최혜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네. 최혜병 특검법 부결 책임론에 대한 여론은 어떻습니까? 야당에서는 뭐 한동훈 대표 책임론도 제기하던데요. 일단은 그 야당의 한동훈 책임론에 대해서도 좀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제3자 특검을 제안을 하면서 기존에 그 국민의힘이 특검을 반대하는 이유와는 조금 다른 내용의 조건부 찬성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의석수 자체는 지금 변화가 없거든요. 근데 변화가 없는 속에서 지금 그 이탈표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번에 당대표가 된 한동훈 후보의 특검법에 대한 입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좀 조건부 찬성에서 상당히 후퇴한 듯한 그런 모습으로 속도 조절론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다시 재의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한동훈 후보 당대표의 입장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찬성을 하게 될 것이냐. 여기에 이제 그 법 통과가 결론이 날 것 같은데 지금은 한동훈 후보의 입장 자체가 상당히 좀 눈치를 많이 보는 상황인 것 같아요. 배 수장님, 네.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한 제3자 특검법이 대안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제3자 특검법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좀 시간이 걸릴 걸로 봅니다. 일단은 이제 이 국민들도 정치적 성향이 있는 민주당 지지층과 또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나눠볼 수밖에 없고 또 중도층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최근에 이제 재의결 상태에서 최상병 특검법이 부결이 됐습니다. 이탈표가 4표나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8석 중에서 아직까지 8석, 8석의 이탈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도 추가적으로 바로 밀어붙이기는 힘들 겁니다. 본인의 제3자 추천안을. 그리고 민주당도 한동훈 대표의 제3자 추천안을 또 덥석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대치 국면인데 시간이 흐르다 보면 그래도 제3자 추천안 정도면은 민주당에서도 한번 좀 고민해 보겠다. 이런 상황이 전개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걸 보셔야 됩니다. 뭐냐면 이게 단순히 최상병 특검법이 끝나지 않고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국면으로 또 한편은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전 대표가 대표가 된다면 또 재판 쪽으로 몰고 가는 이런 상황이 되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또 성격 자체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은영 수사님, 최혜병 특검법 부결이 윤 대통령과 정당 등 향후 정치권 지지율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MBS 조사 결과 네. 최혜병 특검법 재표결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과반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던데요. 네, 지금 재표결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이 이제 58%, 이거는 이제 최혜병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고요. 반대 네. 의견은 30%고 잘 모름이 1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처음에 최혜병 특검 찬성 반대 의견보다는 좀 많이 낮아진 의견이에요. 지금 찬성한다라는 게.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조금 낮아진 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공수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속에서 이 특검법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 근데 공수처 수사 속에서 지금 좀 괜찮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그 800의 7070이라는 이 번호에 대한 좀 이전과는 다른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대통령실에서 경호처로 이게 좀 바뀌었다라든지 또 이종호 그 분에 대한 전 인베스트 대표의 여러 가지 내용도 같이 나오고 있어서 차라리 이거 특검으로 가기보다는 조금 수사를 더 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 계속 지금 재의결을 하다가 이게 통과되지 않고 계속 재의결을 하다 보면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도 지지율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주지는 못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통과가 되었을 때 이게 이제 그 김건희 여사 특검과 병합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또 국민의힘 지지율에도 굉장히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돼서 국민의힘을 이끌게 됐는데요. 예, 여론은 한동훈 대표에게 어떤 부분을 주문하고 있습니까? 변합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도 이대로는 안 된다. 또 한동훈 대표도 이 모습 상태로는 안 된다. 그 변화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을 선택이 아니라 변화를 선택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대통령의 국정 운영 또 국민의힘의 경쟁력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하나는 책임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내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최상병 특검으로 대표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김건희 여사 수사. 근데 문제는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대충돌을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면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러면 대립각이 아니라 차별화인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립각과 차별화가 정말 종이 한 장, 종이 반장 차이라서 이 고차원 방정식을 한동훈 대표가 풀어내느냐 못 푸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은영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결국에는 이제 당정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와의 관계 설정, 신뢰가 과연 어느 정도 언제까지 계속 될 것이냐 이 부분인데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그 한동훈 이제 지금은 당 대표인데 후보 시절에 그 수평적 당정 관계를 첫 번째 그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나왔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의 대통령 직속 체제인 당과 당정 관계를 좀 바꾸겠다라는 내용인데,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그 최혜병 특검에 대한 조건부 찬성이 나왔고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도 눈높이에 미흡했다. 그 수사와 관련해서 이렇게 약간의 차별화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일 문제는 이 최혜병 특검과 관련해서 대표 체제가 바뀌었는데도 지금과 같은 상황, 뭔가 그 꽉 막혀 있는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그거는 한동훈 대표에 대한 그 당심의 내용에도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한동훈 대표가 너무 지금 눈치를 봐서는 안 된다. 뭔가 이제 어느 순간에는 빠르게 결단을 해야 된다. 특히 최혜병 특검과 관련해서 좀 입장을 낼 필요가 있습니다. 배 소장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대표 임기가 평균 377일이라고 하던데요. 한동훈 대표 체제 어떤 점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세요? 핵심은 저는 숫자다. 바로 지지율입니다. 네. 지지율이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동훈 대표에게는 정당 지지율입니다. 한국 갤럽 기준으로 한 40% 정도로 올려놓느냐 목표치가. 두 번째로는 대통령의 지지율입니다. 정당 지지율은 올라가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디커플링 돼서 반대로 가고 있다. 그것도 엄청난 부담입니다. 그래서 한국 갤럽 기준으로 대통령의 지지율을 35% 이상까지 끌어올리느냐. 이것도 당에서도 해야 되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당 지도부인데 9명의 최고위원, 대표까지 포함입니다. 지금 5대4. 만약에 정책위의장이 바뀌면 한동훈 대표의 영향을 받는 쪽이 자신을 포함해서 5명인데 이 지도부가 얼마나 통합이 되느냐.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견제구가 나오고 만약에 대선에 나갈 경우에 한동훈 대표의 임기도 한 1년 남짓일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이 지표, 숫자를 올려놓느냐가 중요할 것입니다. 이은영 소장님, 미디어 토마토 조사를 보면 민주당 전당대회 관심도가 높다는 의견이 과반을 넘었습니다. 네. 전당대회 관심도와 지지율 간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미디어 토마토에서 관심도 민주당 전당대회 관심 있다는 게 54.3 나왔고 관심 없다가 41.5 나왔는데요. 현재 이제 미디어 토마토에서의 민주당 지지율은 35.8%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민주당 전당대회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그 지금 정치적 격변기 안에서 지금 제1야당, 거대 야당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있다. 그리고 현재 지금 그 전국 자체가 굉장히 좀 좋지 않잖아요. 경제는 어려운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야당 전대, 특히 지금 차기 유력한 대선 주자인 이재명 대표의 그 먹사니즘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국민에게 잘 홍보가 되느냐. 이런 측면에서의 관심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배 소장님, 민주당 전당대회는 당대표로 이재명 후보가 뭐 지금 압도적인 표를 얻고 있는 만큼 최고위원에 누가 될지가 더 관심이 쏠려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여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인지도에서 이재명 전 대표 쪽으로, 인지도에서 이재명 쪽으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초반 강세를 보였던 것이 이제 정봉주 후보자인데 이른바 인지도가 워낙 높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를 뭐 아픈 손가락 이야기를 하면서 이른바 봉주르 효과 그걸 시도를 했었는데 상당히 효과적이었습니다. 또 군사 안보 면에서 상당히 전문성을 보이고 있는 김병주 후보자도 상당히 약진을 하는 모습인데 이제 판이 조금 바뀌면서 부울경 지역에서는 다시 이제 김민석 후보자가 또 1위로 올라서는 걸 보면은 이재명 전 대표의 입김이 영향이 또 상당히 중요하다고 밖에 볼 수 있다. 이른바 김정킴, 김민석, 정봉주, 김병주 이 정도 주목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장님, 네. 울산, 부산, 경남 그리고 오늘 이제 충남 전당대회에서 네. 최고위원 투표에서 김민석 후보가 1위로 올랐었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정봉주 후보가 선두를 달린 것과 좀 다른 모습인데 어떤 배경으로 이해하세요? 이게 이제 뭐 명심이 이제 작동을 한다 이렇게 뭐 해석을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그것보다도 지금 이 권리당원과 이번에 투표를 하는 분들이 여러 후보들 중에서 누가 수석이 되었을 때 조금 더 집권의 가능성을 높이고 이재명 대표를 잘 보좌할 것이냐 이런 측면으로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정봉주 후보가 팬덤은 있지만 그 이제 좀 설화에 많이 오르내리다 보니까 개인적 설화 부분과 그다음에 이제 정봉주 후보가 원내에서 만약에 수석 최고가 되었을 때
곧 이어지게 될 이제 지방선거, 특히 서울시장 선거에서 좀 준비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민주당 안에서. 그래서 그 분들 간에 좀 조기 경쟁이 이제 빨리 과열되게 시작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택의 기준을 좀 이재명 대표에게 누가 더 도움이 될까, 이런 측면에서 보다 보니까 김민석 후보가 조금 더 올라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배 수장님, 검찰의 김건희 예. 여사에 대한 이른바 출장 조사를 두고 검찰 내부의 갈등이 이어졌는데요. 여론은 누구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검찰의 부정적인 여론이 있죠. 그런 가장 큰 이유가 뭐 정갑 앵커도 잘 아시겠습니다. 우리가 마케팅할 때 소비자를 만족시킬 때 마찬가지로 정치 소비자는 국민입니다. 역시 장방시, 우리가 이렇게 장방시, 장소, 방법, 시간인데 시기적으로 그래도 좀 늦었다라고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수사를 하니까 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방법적으로 그 이전에도 주요 인물에 대해서는 비공개 조사를 해왔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장소입니다. 어느 장소인지가 중요한데 여기가 뭐 경호동이다 이러면은 그동안 계속해서 이원석 총장 지금 패싱 논란도 있지만 계속 이야기했던 것이 원칙과 상식, 또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했던 것도 공정이거든요. 적어도 차라리 주말에 좀 검찰청을 한 청 정도 비우더라도 보안을 유지해서 12시간의 강도 높은 조사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김건희 여사가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이런 정도가 된다면 그래도 야권의 어떤 평가를 떠나서 국민들을 볼 때는 고개를 좀 끄덕였을 텐데 가장 큰 지적을 받는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도 장소로 보입니다. 이 소장님, 김건희 네. 여사 수사팀은 대검찰청 진상조사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다소 소강 상태입니다만 이원석 검찰총장은 처분은 원칙대로 한다 의지를 갖고 있는데 검찰 내부의 갈등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원석 검찰총장의 성향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뭘 들이받는다거나 좀 강하게 뭐 이렇게 리드를 한다거나 이런 성향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래 감찰이라는 걸 썼다가도 나중에 뭐 진상 파악 이렇게 말을 좀 바꿨거든요. 그리고 그 사표를 수사검사 사표 냈는데 직접 또 전화를 해갖고 달래가지고 다시 원대복귀 시켜놨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 리더십 형태가 굉장히 좀 소심한 리더십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이게 검찰 내부에서는 굉장히 큰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사안인데 그냥 조용히 처리되는 수습되는 그런 과정으로 보이고, 사실 검찰 내부가 영부인에 대한 수사를 가지고 내부가 또 이렇게 크게 쪼개지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제일 큰 이러한 갈등의 문제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그 리더십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소장님, 미국 대선 흐름 잠깐 보면요,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 지지율 격차가 네. 바이든 대통령 때보다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요. 세 달여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 어떤 변수가 남아 있을까요? 일단 어쨌든 제일 큰 변수는요, 그 여성 유권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 해리스 부통령이 그 이제 지금 후보가 됐기 때문에 당선이 되면은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여성 유권자들의 기대와 관심도가 고조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제이디 벤스가 그 캣 레이디다라는 여성 중년의 독신 여성 유권자들을 좀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과거에 했는데 그게 소환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그 여성층에 대한 그 유권자들의 반응이 지금 해리스에게 지금 물리고 있고, 특히 그 해리스 후보의 경우는 아주 그 큰 강점이 SNS에서의 본인을 굉장히 활달하게 이미지를 만드는 게 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리우드계 배우들의 또 지지가 여기에 크게 또 도움을 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잘 어우러진다면 그 중도 표심이 있는 지역에서 해리스 후보가 조금 더 앞서가는 그런 결과를 또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첫 수락연설 때 보니까 낙태 문제에 대해서도 네. 아주 단호한 입장을 냈더만요. 그거는 여성들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지 그렇죠. 정부가 할 게 아니다 이런 입장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의 주체적이고 독자적인 어떤 여성의 그런 모습을 대변을 하면서 본인의 어떤 지지세를 좀 확실하게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 주장님, 미국 네. 대선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과 정당 지지율, 우리 정치권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그렇습니다. 저는 첫 만남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당락 여부를 떠나서 만약에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후보자가 당선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는 워낙 좀 예측 불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만큼 트럼프 재집권 시에는 첫 만남에서 과연 안보라든지 경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 취해지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안보 같은 경우에는 방위비를 올리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일지, 또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본인이 후보자로 결정되는 위스콘신주의 전당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He waits me 이러면서 또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과연 어떻게 될지, 또 경제 분야는 미국 우선주의, 전통적인 에너지 산업, 신재생이라든지 반도체보다는 더 중점을 두고 있거든요. 또 미국 보호주의, 이런 부분들 관세를 올릴 것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마지막으로 이제 정치 외교적인 부분인데 한미 동맹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 또 한미일 협력에 대해서 트럼프 재집권 되는 경우에 어떤 입장일지, 물론 트럼프가 아닌 경우에는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한 주는 특히 어떤 점 눈여겨봐야 합니까? 지금 한동훈 이제 대표가 그 최혜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여론을 좀 알아보라는 내용을 이제 당 관계자들한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네. 그것에 대한 내용과 함께 지금 경제가 굉장히 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게 좀 심각한데 경제 부분도 사실 다음 주에는 좀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걸로 보여집니다. 배 수장님은? 네, 이번 주에는 방통위원장 이준석 후보자와 관련된 부분, 또 방송 4법이 본회의 통과됐을 때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 또 노란봉투법도 정책 현안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